12구 헬로윈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어제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반대가 12표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요. 기권이 21표였습니다. 이것에서 기권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연결해서 왜 기권을 하게 되셨는지 또 국정조사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다들 그 주변에서도 물어보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국정조사 기권을 하셨어요. 기권의 네네. 이유가 있을 텐데. 예. 네,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조사가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기본적인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세월호 때도 봤지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기보다는 어떤 정쟁이라든지 과도한 어떤 주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유가족에 대한 어떤 아픔을 준 어떤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제력 수사권이 있는 경찰 특수본을 좀 지켜보자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는데 네. 일단 그 국정조사를 이렇게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저는 과연 이것이 제대로 좀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의문이 좀 들어서 좀 네. 기권을 했습니다. 네. 그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12표, 기권 21표. 이게 기명 투표라서 다 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표를 한 표 던져서 전체적으로 반대 13표, 기권 21표 이렇게 됐는데 이걸 두고 네. 정치적으로 뭐 그 이전에도 선수사 후 국조 기조가 쭉 그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걸 두고 우선 예산과 국조를 연계한 것 이거 문제다. 네. 이제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어떻게 네.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 뭐 이것을 이제 연계한 것에 대해서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네. 특히 저희가 그 동안에는 이제 선수사 후 국정조사라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네. 뭐 여기에 뭐 뚜렷한 어떤 이유 없이 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 처리 이후에 하겠다는 어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 처리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또 비슷해질 수도 있다. 네. 뭐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협상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즉 당론이 그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썩 유쾌하진 않죠. 네. 그런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그 의총 때요. 이 네. 그 합의안 발표하기 직전에 오전에 열렸던 국힘 의총 때 국민의힘 네네. 의총 때 대통령실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됐다. 이런 네.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네. 실제로 그런 취지의 발언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셨나요? 네, 뭐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대통령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는 좀 주고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데 뭐 아주 세밀한 것까지 사실은 당에서 대통령실에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아니 그랬는데 합의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을 부분 패싱한 거 아니냐라는 또 언론 분석 기사가 있어서 네네. 이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충분히 소통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당연히 협조해야 되지만 그러나 대통령 실의 어떤 의견만을 또 당에서 따를 수도 없고 또 따라서도 안 된다고 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어떤 큰 틀에 대해서 항상 뭐 소통을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고요. 그러나 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약간씩의 뭐 이번 사안이 아니라도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대검 빼자라고 저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에서 네네네네.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대검 빼자 이거는
그 대통령실의 의중 때문에 합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파탄 났던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아니요, 보도는 그건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의 의중이 아니고 예. 원래 이제 국정조사 여야 합의가 계략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대상 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서를 할 때 대상되는 기관과 이제 협의를 합니다. 네. 협의를 하는데 대검 쪽에서 우리가 왜 그 국정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되느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마약 수사 부분에 대해서 네. 경찰이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러니까 대검에서 그 경찰을 지금 이제 지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데 왜 마약 수사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대검이 포함돼야 되느냐, 우리를 좀 제외해달라, 이렇게 대검 쪽에서 대검에서 대통령실은 대검 쪽에서 강하게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이건 대검 쪽에서 의견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거는 합리적인 좀 이유인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마약 수사 때문에 대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대검에서는 지금 검수완박을 해서 경찰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그게 맞느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유는 합리적인 어떤 측면이 있죠. 근데 의원님, 그거는 대검에서 마약 수사 전담팀을 4개 지청에 설치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대검이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마약 수사 때문에 경찰이 상당 부분 거기에 많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게 한다 이렇게 됐는데 경찰 어떤 수사권이 지금 대검은 없죠. 아니 실무적으로 관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저도 뭐 그럴 수 있다. 그거는 뭐 검증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를 못 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수사를 못 한다라고 대검이 스스로 알면서도 4개 지청에다 마약 수사 전담팀을 만들었다? 이거는 또 대검의 해명이 아니죠.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직을 만든 거하고 경찰을 지휘하는 거는 완전히 좀 다른 문제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검수완박 때문이다라는 얘기는 조금 이번 건으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권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약간의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거는 뭐 다음 기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기권 21표 반대 12표를 두고 언론에서는 그리고 특히 반대 12표 던지신 분 중에 뭐 김기현 의원, 장제원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친윤 의원들이 앞장서서 기권과 반대를 했다. 대통령실 의중이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분석 기사 보셨죠?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도 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 지금까지 했던 당론 즉 선수사 이후에 이제 그 국조라는 어떤 기조가 왜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좀 그 반대 내지는 기권을 하신 분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공교롭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거론됐던 분들이 딱 거기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 김은혜 강승윤 두 수석을 퇴장시켰던 건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동혁 원내 비서 원내 그 대변인이 그 예산이랑 국조랑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개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 그리고 어제 투표 결과까지를 보면서 주호영 원내대표 리더십 이게 튼튼한 거냐라는 질문 던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당시 그 김은혜 홍보수석하고 이제 강성규 수석이 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 퇴장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 이제 의문되는 게 퇴장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국회의원의 필담 자체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이제 두 수석이 이제 사과를 했는데 네. 과연 퇴장은 민주당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느냐? 네. 즉 그 과거 2019년도 강기정 지금 현재 이제 광주시장이요? 예.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 있었을 때 나경원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갑자기 뒤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고 하는 그런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면서 그때는 네. 강기정 수석이 퇴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좀 잘못한 어떤 그런 어떤 정도가 낮은 사항에 대해서 왜 퇴장을 하느냐 이런 어떤 좀 의문 내지는 좀 일부 어떤 문제 의식을 좀 의원들이 일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니 그 김은혜 수석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다라는 또 해명을 하셨어요. 글쎄, 그거는 뭐 제가 뭐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사항이 돼서 뭐 지금 조호영 원내대표 흔들기다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약간 뭐랄까 이대로 잘 끌고 갈 수 있느냐 대통령실에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예. 그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과 지도부 만찬 지금 네. 하고 계실 텐데 오늘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대통령과 그 국힘 지도부 비대위 이 만찬이. 예. 뭐 일단 사실은 뭐 그동안 계속 뭐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순방 일정과 또 국회에 있던 일정이 좀 맞지도 않았고 그래서 차일피일 좀 미루다가 이제 관저가 이제 되면은 하자고 해서 오늘 이제 그 날짜가 이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예산 시즌이고 해서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협조, 뭐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어떤 협조 내지는 어떤 상호간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좀 의견을 좀 네. 공유하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국정조사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게 될지 뭐 나눈다고 한들 외부로 공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오고 갈까요? 국정조사? 현안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오고 가겠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과방위 소속이니까 예. 언론 현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용기 MBC 배제 사태와 출근길 문답 중단. 네. 그 MBC와 이 순방 그 발언 보도 이후에 네. 이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대응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언론과 갈등을 끌고 가도 괜찮은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도. 예. 뭐 사실 이거 굉장히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분명히 좀 아쉽고 그런 대목인데 네. 사실 MBC 관련해서는 저도 국감 때 많은 좀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좀 상당히 외국 보도가 사실은 굉장히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어떤 줄리 의혹을 방송을 하는 거라든지 또한 최근에 그 PD 수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대역 고지를 하지 않은 거라든지 네. 그런 어떤 명백히 어떤 외국 어떤 사례에 대해서 뭐 진정성 있는 좀 사과도 표시도 하지 않고 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네. 누적돼서 지금 특히 또 지난번 어떤 그 미국 순방에 어떤 그 바이든 어떤 자막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례에 대해서 지금 전용기 배제 사태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네. 분명히 이 문제가 분명히 이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먼저 좀 MBC가 진정성 있는 좀 사과를 좀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출근길 문답에 대해서는 네. 뭐 일부 여론에서 출근길 문답에 있던 문제점이 지적돼 왔었고 저도 과연 이런 식으로 지금 지속될 수가 있겠느냐.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이제 61차례나 할 정도로 굉장히 국민과의 소통을 의지를 보이고 한 부분은 분명히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출근길 문답 자체의 어떤 문제점도 분명히 좀 그동안 존재해서 새로 좀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어떤 여론 이야기가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중단을 하게 됐는데, 저는, 출근길 문답을 대체하는 새로운 또 국민과의 어떤 소통 방식이 조만간에, 대통령실에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나올 것이다. 뭐 당분간은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처럼 오늘까지는 언론 예, 보도는 예, 예. 그렇게 보이는데요. 부분에 대해서 좀, 예, 뭐 대안을 좀 찾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 그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예. 방송법 개정안 예. 말하자면 방송사 지배구조 즉 네. 그 대표 등의 선임 과정에서 네, 네. 기존 정치권의 영향력보다는 뭐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네. 있는 방안을 좀 네. 이렇게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제출을 하고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예. 그런데 또 그 여당에서는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MBC 등 민영화해야 된다라는 말씀, 즉 네. 방송사 지배 구조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 어떻게 논의를 모아가야 됩니까? 서로 완전 너무 달라서. 저도 정권을 떠나서 네. 방송사가 그 정권의 통제를 최대한 받지 않는 그런 구조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네.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이 아니라 민노총 지배 어떤 공영방송의 어떤 사장 선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고 네네. 새로운 어떤 공영방송 지배 구조 방안을 해야 된다. 그 중에 네. 하나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뭐 정권을 잡았을 때 민영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저희들의 어떤 통제를 저는 원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공영방송이 저는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제 하나의 방안으로 이제 민영화가 나온 것이고 네. 그것이 곧 저희 당 자체 현재까지는 당론은 아니고요. 당론은 아직 아니고요.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그 민주당 법안은 분명히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방위 의원님들 간에 이 방송법 개정안 놓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우리 홍 의원님 꼭 한번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